인사드리겠습니다. 부경대학교 홍재범입니다. 저희 제3분과에서 진행한 주제는 비대면 비즈니스의 확산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비대면이라는 건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처음 다가오고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최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보시면은 정부에서도 이 비대면 육성과 관련돼서 많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두 개의 주제들보다는 좀 더 가까이 다가와 있고 좀 실천적인 성격이 강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비대면 경제가 뭐냐? 비대면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생산, 유통, 소비 이런 것들이 기술 혁신이다. 네트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들이 묶여지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는 뭐 자율주행, 드론 배송, 원격 교육, 무인 상점, 원격 의료, 비대면 교육, 랜섬 응원, 비대면 콘서트, 비대면 헬스, 재택근무 등 다양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아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비대면 경제하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옛날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 온라인 경제인데요. 온라인 경제는 이제 온라인 채용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유통이나 주로 지식 서비스 그리고 검색, 중개, 추천, 공유 정도에 그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온라인 네이버라든지 우리 카카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비대면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냥 말씀드리면 뭐냐면 전 산업 분야로다가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대면으로 하던 비즈니스 자체가 완전히 비대면, 대면 없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를 되짚어 보게 되면 크게 경제 위기가 사실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파괴적 혁신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큰 도약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 완화라든지 새로운 수요 창출을 만들어내는데요. 2002년에 사스 때 온라인 커머스가 확대된 것처럼 2008년에 금융위기 때 공유경제 확산된 것처럼 2020년에 코비드19는 지금 대면 경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보고 또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저희가 보시면 mRNA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백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뭐냐면 암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 항암제 쪽에서 mRNA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이 mRNA가 백신 기술을 하면서 엄청난 기술 발전을 이끌어내서 우리 암 극복에 적어도 몇 년은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지도 못했던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들도 이 부분들 자체를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번만 왔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영역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딜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의 뉴 노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브스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9가지 변화를 얘기하면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11개 사회경제 변화를 얘기를 하고 MSCI에서는 파괴적 기술의 위협과 기회를 얘기하면서 3D 프린트 시작을 해서 스마트 그리드까지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핵심 분야, 핵심 기술, 핵심 역량으로다가 비대면 경제의 화두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핵심 분야로는 이제 원격 근무,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자율주행, 모빌리티, 헬스케어, 핀테크, 온라인 쇼핑 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술로는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터, 로보스틱, AR, VR, MR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역량 측면에서는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화, 공급망 재편, 작업장 개선처럼 거의 저희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따지게 되면 디지털 변환의 하나의 산물이라고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 워터 쿠퍼스는
코비드-19 대응에 따른 비대면 선호의 사회적 현상을 결국 디지털 경제의 전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구 구조학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이제 생산 인구의 감소라든지 IT 기술에 따라서 시공간이 제약되고, 그래서 비대면을 선호하는 이 현상, 그리고 결국은 이 디지털이 강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대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대면 없이 접촉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정보화되고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있는을 급격히 가속화시키고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코로나 때문에 봉쇄 조치는 경제 활력이 동의되는 스타트업도 위축시키지만 결국 장기적 고용에도 영향을 나쁘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가장 좋은 게 어떻게 따지면 비대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진국일수록 보시면은 디지털 경제의 전환 촉진,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수출 장려 등과 같이 중소기업 지원 조치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각국마다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코로나19를 위한 비대면 정책이라기보다는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전환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독일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기 디지털 전략 2025년을 16년에 제공하고 이제 꾸준하게 끌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장관을 연방 총리실에서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메리카 AI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고요. 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라이프 사이언스 오퍼튜니티 존, 그 다음에 중국도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 조치, 그리고 아월 디지털 싱가포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비대면하고 이 디지털 경제하고는 어떻게 보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시면,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2020년 7월 1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주요 주제를 보시게 되면 세 가지인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입니다. 근데 결국 여기 보시면 이 디지털 뉴딜 자체가 비대면 사회의 전환을 의미하고 결국 그 디지털 혁신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말씀드린 디지털 뉴딜 핵심으로 데이터, 5G, AI 등을 기반한 신시장 창출 및 나아가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과제들이 중기 원격 근무 확산, 소상 온라인 준비 지원 등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여기 그 4가지 주제와 12가지 주요 사업이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말씀드린 비대면 산업에 보시면 스마트 의료와 돌봄, 중소기업 원급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전환, 이래서 비대면을 굉장히 작게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생활 DNA 그 생태계 강화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야가 보시면은 데이터 구축, 5G AI 융합, 5G 연구와 진영 정보,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등 실질적으로 이 생태계 강화에서 오히려 더 큰 비대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부에서도 보시면은 이미 중소기업부에서는 사실 이 비대면 경제과를 5월 25일 날 차관 직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육성 방안을 7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은 기업이라고 하면 제조, 생산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사람 간 접촉을 감소시키는 비즈니스를 주력으로 영위하는 기업 6대 분야와 이를 강화하는 기술, 기반 기술 7개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6개 분야에 이렇게 기반 기술 위에 기타 분야를 하나를 정해서 그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봐서 합당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예외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정책이 나온 부분이 뭐냐면 이제 육성을 위해서 돈을 먼저 지원을 했고요. 여기서 돈을 지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코로나 특별 보증도 있는데 여기 비대면 디지털 우대 보증을 해가지고 800억 원 예산을 출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증 재원 출연이라는 거는 이게 800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1조의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보편적인, 가장 쉽게,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대면하고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례 보증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온 정책이 뭐냐면은 이제 창업 패키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비 창업자 600명과 초기 창업자 100개 기업 내외를 갖다가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대략 45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준 건데, 여기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육, 마케팅,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중기부가 이제 비대면하고 이쪽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편 정책은 자금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업인데 컨설팅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온 정책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장 최근 정책인데, K 비대면 세계적 혁신 벤처 100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비대면 스타트업 1006개 육성, 9조 투용자 해서 여기 메뉴에 보시면 제일 높습니다. 비대면 벤처기업 100개, 비대면 예비 유니콘 700개를 육성해서 비대면 벤처 예비 유니콘에서 16만 개를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성장 단계별 지원이라든지 시효 창출 글로벌 지원, 그리고 창업 생태계 구축 등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올해 내 계속 논의됐던 것들을 갖다가 11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같이 계속 진행되었던 작업이 뭐냐면 비대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법률인데요. 이게 이제 정부안은 아니고 이제 국회 의원 입법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게 보시면 이제 비대면 사업, 비대면 중소기업의 정의, 비대면 육성에 관련 기본계획,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위원회, 육성 조성에서는 창업, 연구개발, 세계화, 금융지원, 소상공인 비대면 사업 촉진, 비대면 벤처기업진흥원 설치, 비대면 벤처기업 및 선도기업에 대한 선정 및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신설, 강화, 교육내, 규제, 자유, 특구 우선, 예비 타당성, 임대 전형,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정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중소기업 그 비대면 벤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제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대면 산업 육성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역량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 한국이나 글로벌 수준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의 그 수준이 상당히 열의합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스마트워크 활용해서도 보시게 되면 상당수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많은 이제 불편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말씀드린 뭐냐면 비대면하고 디지털을 그렇게 따로 보는 게보다는 같이 연결해서 유사하다고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디지털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서 상당적으로 굉장히 열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OECD에서 한 얘기인데요. 한국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가 디지털 결제에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했는데, 중기 디지털과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OECD하고 보면 떨어지고요. 일단 빅데이터는 오히려 한국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RFID는 한국이 낫고요. 근데 CRM은 한국이 못하고, 그 다음에 ERP는 한국이 오히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소기업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크게 보시면 이게 주활동, 기업에서 이제 중요로 한 활동이고요. 지원 활동이고, 이쪽은 고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은 소매고요. 이쪽에 도매라고 기업 간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보시면 이제 신비즈니스 하는 온라인 쇼핑, 식음료 배송, 원격 의료, 원격 교육, 핀테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6대 분야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 이 6대 분야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런 그 외에 뭐 원격 근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무인 공장이라든지 뭐 스마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비대면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비대면 정책을 특정 기업, 특정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맞추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대 비대면 분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비대면 역량을 강해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책이 좀 설계되어 있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정책은 비대면 쪽에 특화됐고 비대면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의 선발적의 관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비대면 역량도 디지털 역량과 유사하듯이 모든 기업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이런 그 자체가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되는 시장 확대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스마트 제조 혁신 사업과 같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추진도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어떤 비대면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저희가 비대면 혁신 사업단이라고 해서 한번 말을 바꿔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의 공장 도입 및 고도 지원을 통한 중소 중견 제조혁신 지원, 도입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말씀드린 대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비즈니스 도입과 고도화 지원을 위한 중소 중견 비대면 혁신 지원. 그 다음에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다든지, 여기 스마트 역량 강화도 보시게 되면은 뭐 비대면 비즈니스 등 기업의 경제 성과, 유사 비즈니스 등을 통한 비대면 공통 솔루션 구축이라든지, 여기 그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구축 애로 해소라든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를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된 사업, 그런 경우에 사실 정부의 지금 중기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서 보시게 되면 그런 정책을 좀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비대면이라 그래서 비대면 산업이 특정된 것도 아니고 그 비대면 사업이 특정 기업이 비대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이 비대면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역량이고 채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저희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스마트 제조 혁신단처럼 비대면 혁신 사업 추진단을 만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 역량을 갖고 비대면 역량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는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뭐냐면 결국 이게 비대면 산업은 신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 제도 미비인데요. 요거는 좀 시간상 넘어가고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규제 혁신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따르면 유망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2차 산업융합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예 규제의 샌드박스를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설계를 해가지고 적어도 비대면 사업하는 기업들이 규제나 실직 문제가 생기면 찾아갈 곳을 만들어주는 그 방안이었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과에서 이제 제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스마트 제조 혁신 지원자처럼 비대면 혁신 지원 사업단을 만들어서 비대면 역량을 갖추기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것과 단지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기보다는 그 비대면 그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비대면 수업할 중소기업들이 1차적으로 저촉할 수 있는 그리고 에로를 해줄 수 있는 그 사업을 만드는 것을 저희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